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어차피 기축통화니까 세계에서 쓰는 통화다 보니까 돈이다 보니까 잘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국 돈은 진짜 잘못하면 밀가루 값이 2,000원 하던 게 4,00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도 제한되어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쓸 때는 대부분 이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쓰는데도 그렇고 전달하는 데도 그렇고 세금을 매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발행량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더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은 정말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완전히 멈춰버리는 또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소수의 독점화가 되거나 비트코인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결국엔 달러에 대항해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또 어떤 기술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그렇게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또 아직도 달러의 신용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항한 이상한 어떤 게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저희 세대까지 합해서도 신용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빌리조님은? 네, 이렇게 신기술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를 받아야 그게 신기술이 이렇게 퍼지는데, 그거를 또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부르고,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쓰다가 MIT 대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퍼져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만약에 비트코인을 대항해서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보통 그런 코인들이 잘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이미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에 합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트위터랑 비슷한 어떤 앱을 만들었어요. 누가 쓰겠냐고, 그거를. 이미 그쵸. 트위터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강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짬밥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소프트웨어인데 결국은. 그리고 이미 이렇게 테슬라라든지 또는 마이클 세일러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렇게 계속 사모으고 있고 기관들도 사모으고 있고 이런 것이 2014년? 2017년도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누가 기관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JP 모건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사는데 이제 월가에서조차도 그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컨서버티브한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집단에서도 심지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자산이 과연 없어질까? 특히 유대인 금융계가 사고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사면 금이 됐든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의 어느 정도 가치는 가지고 있거든, 결국은.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보다는 확신을 계속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한 2016년도, 15년도 이때를 저도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이 ETF를 만든다. 이데름이 ETF를 만든다. 등록을 신청을 했다. 계속 신청했는데 거절당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그런 메인스트림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으면 이게 폭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데 합류하지 못하고 폭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기업들이 막 페이팔이나 그런 테슬라 같은 큰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이제 비트코인을 알려면 결국에는 머니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니까, 아까 빌리조님이 얘기했듯이 원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저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그냥 비자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도 군대도 갔다 왔고 모든 그런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원화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원화는 로컬 통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돈이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용화폐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신용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컬 통화를 들고 있는다. 저는 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생활비만 원화로 쓰고 나머지 돈은 미국 달러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바꿔놓고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어차피 달러로 사야 되고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뭐 한국 자산, 뭐 부동산 이런 거 살 거 아니라면 가만히 놔뒀다가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화 자산을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급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원화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애플 아이팟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러가 뛰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번 멘붕이 터진 적이 있어, 어렸을 때. 갑자기 20만 원짜리가 갑자기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그때 한번 환율에 대해서 딱 느꼈죠. 아,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그래서 못 사서 중고나라 가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중고로 그냥. 그리고 거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달러가 올라가는 줄 모르니까 저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원화로.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동산에 이제 빗대는 거죠. 내가 미국 달러로 이제 테슬라든지 뭐 아무튼 뭐 S&P 500 인덱스 펀드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환율이 1,100원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금융 위기가 터지면 1,400원, 1,500원 이렇게 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빠르게 한전을 해가지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부동산을 들어가는 거다. 원화로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달러로 모았다가 그거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화라는 거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기축통화랑 비기축통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질 사람이면 당연히 또 브라질 주식에 관심이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나다 보니까 브라질 주식에 관심도 없고 뭐 브라질 화폐를 쓸 생각도 안 하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은 국제적으로 봐야 돼요. 국제적으로 진짜 냉철하게 딱 보니까 한국은 세계 9위 국가는 맞아. 경제적으로 대국이죠. 한국 잘 사는 나라고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미국의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금융으로 봤을 때는 한국 원화를 계속 지금 찍어내고 있고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찍어내는데 결국에는 자산의 그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어차피 기축통화니까 세계에서 쓰는 통화다 보니까 돈이다 보니까 잘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국 돈은 진짜 잘못하면 밀가루 값이 2,000원 하던 게 4,00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네. 10년에 한 번씩 2000년대에도 계속 이루어 있었고 우리나라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라고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돈을 환전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거는 뭐 손해보는 일은 아니니까요. 전혀 문제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거로 오히려 글로벌 기축통화에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계속 쓰이고 있지만 저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메인 원인은 아까 티랜드님이 얘기했듯이 근본이제 때문에 달러가 메인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본이가 끝나고 나서는 석유에 대한 베이스로 이제 달러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유에 대한 지배권으로 달러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결국에 테슬라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을 재편하려고 하잖아요. 테슬라가 화성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뭐 실제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말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훨씬 더 저렴하고 저장하기도 쉬운 에너지가 될 거다. 이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달러에 대한 지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미리 생각을 안 해봤더라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씩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